안녕하십니까. 파출소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한 18학번 서진호입니다. 일단 발표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건설 현장의 공정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법에 대해 조사를 위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조사한 현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명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용인 서부경찰서 파출소 신축 공사이고, 대지 면적은 1004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201제곱미터, 연면적은 320제곱미터로 시공사는 대보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약도를 준비해 왔는데 해당 현장의 약도는 이와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개요는 현장에 시방서를 가져왔고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반입반출 입구와 그 현장 주변의 건설 안내를 알려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가설 울타리인데 현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현장과 주변 영역을 구분하고 2.5m 높이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의 도난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야적장과 가설 사무소입니다. 조사한 현장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둘 다 임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공공기관 시설의 특성상 가설 사무소도 간이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진과 같이 보이는 야적장은 시방서에 따르면 추후에 주차장이 건설되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거푸집 관련 항목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푸집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의 야적장에 이 폼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활용된 거푸집은 유로폼 거푸집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이용이 되고 있었고, 방수 코팅과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합판 재질을 사용하여 그 공사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비계입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쌍줄비계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가장 아래 띠장의 길이가 가장 길고 중간에 폭 40cm 정도의 발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과 같이 중간에 안전 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어 이 부분에서 안전성을 고려했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총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건물에서는 외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자재들에 대한 정리가 배운 것만큼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현장 출입구 쪽에 시멘트 포대가 바닥에 적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또 야적이 그 공용 도로 쪽으로 밀려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작업성은 좋으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가설 시설물들도 존재했고, 현장에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질문이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에 관한 공법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는 이 보이는 기사와 같이 사망사고의 59%가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었고, 86.5%는 그 중에 규모가 작은 소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건설 현장에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하면서 추락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가설 공사 단계의 비계 공사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비계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관관 비계와 시스템 비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효용에 관해서 작업성, 운영성, 설치 조건, 재해 예방 여부, 비용을 정리해 보았고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관관 비계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시스템 비계의 사진입니다. 관관 비계는 현장에 맞게 자재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스템 비계는 그 제작사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사 현장의 비계는 시스템 비계로 비교적 일정한 규격으로 지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 공사와 관련된 사고를 분석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비계 설치 방식은 작업 발판을 설치한 이후에 안전 대책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었고, 해체 방식 역시 이를 역순으로 하여 안전 난간을 제거하고 작업 발판을 제거하는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 중간에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에 관련된 공법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포스터는 비계 설치 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보이는 두 그림이 현장에서 관관 비계와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여기 보이는 1번 작업자와 이쪽에 1번, 2번 작업자들 모두 보이는 바와 같이 주변에 안전 난간 없이 해체 및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가장 왼쪽 방식이 기존에 현재 대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안전 난간 후행 공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조사한 방식이 안전 난간 선행 공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가장 시행 횟수, 실험 횟수가 많은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교차 가세형 선행 난간 설치 공법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개의 사진으로 그 시공의 모습을 조사했는데, 먼저 저기 보이는 저렇게 생긴 클램프를 이용해서 아래쪽 난간에서 위쪽 난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한 이후에 작업자가 등반을 해서 그 시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안전 난간 없이 작업자가 위쪽으로 등반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기존 시스템 비계의 도면이고, 오른쪽은 안전난간 성형법의 도면으로 실제 허용화 중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실제 사례를 좀 조사해 봤는데, 일본에서는 2003년 이후로 건설 현장에 필수적으로 안전난간 성형법이 적용되도록 법안이 제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차 가세형 선행 난간 공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그 일본의 재현황인데, 이 공법이 적용된 네모박스 시기 이후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진행된 이 공법 적용 사례인데, 왼쪽에서는 이런 클램프의 접합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그 작업자들이 위쪽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조사한 현장에도 안전 난간 선행 공법을 적용하여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시스템 비계에 비해 시공 후 안정성도 더 확보함으로써 비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간의 안정성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는 이와 같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